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3분기 배당 기준일이 곧 다가왔죠?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퀄컴 반도체를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텔 반도체 수주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의 주가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배당 기준일이 다가왔죠? 다음 주 금요일인 9월 25일이 바로 배당 기준일입니다. 9월 25일까지 매수하시거나 보유하고 계시면 3분기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3분기 배당 지급일은 11월 20일경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퀄컴 반도체를 수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날 나왔던 소식이죠. 삼성전자, 미국 퀄컴 차세대 5G 칩 전량 수주라는 이런 제목이거든요. 자, 상세 내용을 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 기업인 미국 퀄컴의 5G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반도체 칩이다 그 얘기죠. 그 칩을 전량 수주했다는 소식입니다. 삼성이 퀄컴의 차세대 주력 제품을 전량 따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는 좋은 소식이네요. 참고로요, 이번 계약 규모는 1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요.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퀄컴 AP칩인 요 AP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반도체 칩인 스냅드래곤 875를 5나노미터 공정에서 수탁 생산하는 계약을 따냈다라는 내용이죠. 자, 최근 한 달간 반도체 수주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죠? 자, 지난 한 달간 반도체 수주 소식을 요약해 보면요. 4주 전에는 IBM의 반도체 칩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요. 엔비디아의 반도체 칩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죠?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퀄컴의 중저가 AP인 스냅드래곤 4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고요. 이번 주에는 똑같이 퀄컴의 차세대 스마트폰 AP, 지난주에는 이게 중저가 모델이었고요. 이번에는 프리미엄급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프리미엄급 모델 반도체 칩인 스냅드래곤 875를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자, 이렇게요. 거의 매주 반도체 수주 소식이 전해오고 있죠? 야, 요즘 삼성전자에요. 좋은 소식이 계속 전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수주 소식이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를요. 예를 들어 대만의 TSMC를 쓰다가 삼성전자로 바꾸는 일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TSMC에 줬던 설계도를 삼성전자에게 그대로 준다고 그 반도체 칩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설계 방법을 생산 업체에 맞게 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대만 TSMC를 사용하던 업체가 삼성전자로 바꾸는 일은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겠죠? 그런데도 삼성전자가 반도체 신규 수주가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자, 그 이유는요. 바로 삼성전자의 가격이 TSMC에 비해 20에서 30% 정도 싸다고 합니다. 뭐 좀 번거롭더라도 가격이 이만큼 싸다면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현재 협상 중인 반도체 수주 사안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 내용을 보시면요. 초미세 공정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과도 그래픽 칩 수탁 생산을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 이런 내용이 알려졌죠? 자, 이 인텔은요, 좀 느낌이 다르거든요? 인텔은 원래 종합반도체 회사였잖아요. 이때까지 자기 물량은 자기가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텔이 이제 만약에 삼성전자에게 맡기게 된다 하면요, 이 인텔의 그래픽 칩이라고 하는 게요, 수량이 그렇게 뭐 많은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인텔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때 반도체의 제왕이라고 불렸던 그런 업체죠. 그래서요, 만약에 인텔 반도체를 수주하게 되면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요한 뉴스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들려왔습니다.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속보해서요, 엔비디아 마침내 ARM 품었다. 반도체 공룡 탄생. 뭐 이런 제목입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요, 엔비디아는 14일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손정의 회장이죠, ARM 인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인수 금액은 약 47조 규모다라고 하네요. 자, 이 ARM이라고 하는 회사, 어떤 회사인지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RM이라고 하는 회사는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국 회사입니다. 자, 이 ARM이라고 하는 회사가요, 스마트폰용 반도체에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애플도 사용하고 퀄컴도 사용하고 삼성전자도 이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특허를요, 여기다가 이렇게 나눠주면서 로열티를 받아먹고 사는 뭐 그런 회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ARM이 얼마 전에 매물로 나왔었죠? 그래서 이 ARM을요, 만약에 애플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로열티 가격을 왕창 올리거나 또는 뭐 삼성이나 퀄컴한테 야, 너희들 이 원천 특허 쓰지 마, 이렇게 되면은 완전 난리가 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ARM을 혹시나 애플이나 퀄컴이 인수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난처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다행히 엔비디아라는 제3의 반도체 회사가 요 회사를 인수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권을요,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애플이나 퀄컴에게 인수되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이 소식이 전해졌지만 뭐 삼성전자 주가에는 뭐 큰 영향이 없었죠? 뭐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엔비디아가 ARM을 지금 인수했다고 발표하긴 했지만요, 요즘에는 어떤 회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할 때는요, 그 각 나라의 독점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이제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가 영국 반도체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요즘 중국이 미국이랑 엄청 사이가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중국이 독점 심사에서 거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는 또 영국에서도 요즘 이 인수권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요 ARM이 이제 영국 회사잖아요. 이 영국 회사가 미국 회사에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영국의 독점 심사에서요, 무산될 가능성도 꽤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뭐 별다른 영향이 없었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 가격 지수입니다. 이 그래프는 현물가고요, 최근 1년을 나타낸 겁니다. 한동안 쭉 내려갔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요,
그 화웨이의 매수 때문에 쭉 급상승을 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문에서는요, 이 상승세가 주춤할 거라는 그런 전망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 증시 S&P 500 지수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쭉 상승을 해왔다가 최근에 좀 급락을 하면서 여기서 좀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횡보하는 기간이 조금 더 있다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항상 이 미국 증시를 얘기하면서요. 미국 대선인 11월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대선 때까지는 어쨌든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다음 달인 10월 달쯤에는 미국 주식을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것은 한국 증시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 상황은요, 코로나 이후로 계속 상승을 해왔죠? 요 며칠 조금 조정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세가 유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일봉만 보여드렸는데요. 주봉이나 월봉을 보시면 그 상승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돼서 2500까지는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드디어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주봉입니다. 자, 코로나 사태 이후로요, 쭉 상승을 해왔죠? 지난주에 좀 상승을 했다가요, 이번 주에는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해온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의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요. 자, 1차 파동 왔고요. 그 다음에 2차 파동, 요게 이제 3차 파동으로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4차 파동이죠? 4차 파동의 경우 상승세가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약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원래 이때 좀 조정이 왔어야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날 또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퀄컴의 반도체 소식이 이번 주 월요일날 또 전해지면서 조정이 오려고 하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한 거죠. 그러다가 조정 타이밍이 수요일부터 이렇게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있다가 다시 또 새로운 파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적정가를 한번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정가는요, 제가 지난주까지는 57,000원의 가격을 보였는데요. 이 적정가를 이번 주부터 이제 상향을 했습니다. 그 상향한 이유는요, 5G 통신 장비가 계속 수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 수주가 거의 매주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현재 이 적정가를 살짝 넘어선 수준인데요.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에 이 59,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요,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매수가 많았다가요, 이번 주 목금 좀 팔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현재 삼성전자에게 계속 좋은 소식만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가격에서 크게 폭락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국내 기관의 매매 동향인데요. 최근 들어서 좀 팔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가가요, 다른 유튜버 분들 보시면 7만원 간다, 8만원 간다, 막 이렇게 가격을 막 높게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주가는 사실 거품이 그렇게 막 많이 끼고 이러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돈이 되는 소식이 아니면 크게 또 상승해서 거품이 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회 주가 차트 일봉입니다. 삼성전자 보통주와 마찬가지로요. 한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쭉 상승을 했었죠. 계속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이렇게 조금 조정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적정가를 표기하면요. 적정가는 배당 수익률 2.8% 지점인 55,500원입니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거보다 더 내려가게 되면요.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전자 보통주의 적정가는 제가 상향 조정을 했었는데요. 삼성전자 우의 적정가는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아직은 삼성전자 우의 적정가까지 상향 조정할 만한 소식은 아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이것은 삼성전자 우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국내 기관은 그렇게 큰 매매 동향을 보이고 있진 않죠. 이 삼성전자 우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개인이 거의 매수에 들어오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큰 특이사항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어느새 가을이 됐죠? 가을 환절기 때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의 투자에 행운을 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